네, 두 분의 전문가 오늘 같이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멘토 그리고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 팀의 김동국 멘토가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이제 중국 얘기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관심은 중국 관련주들 아니겠습니까? 6년이나 됐습니다. 이 중국의 단체 관광이 막힌 지 6년인데 6년 만에 이제 유커가 돌아온다. 이렇게 저희가 헤드라인을 뽑았거든요. 물론 그간에 뭐 이런저런 바뀐 것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당장은 여행업, 그다음에 뭐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떠오르는데 두 분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윤여민 멘토부터 하실까요? 네, 사실 이제 어제 좀 이 뉴스가 좀 먼저 나왔을 때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사실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 같은 경우는 뭐 작년 말부터 계속 있었죠. 하지만 이제 오늘부로 해서 좀 공식화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좀 확실히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인바운드 수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어느 정도 좀 고점을 만들었다 좀 그 상승분을 좀 많이 토해내는 좀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여행 쪽이라든지 면세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좀 발표 같은 경우 오늘의 발표를 통해서 이제는 좀 확실히 좀 수혜를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사드 체제 이전에 지금 단체 관광 같은 경우는 뭐 7년 동안 좀 통계를 냈을 때 한 38%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또 사드 보복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체 관광에 관련된 좀 수치가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조치로 해서 인바운드 같은 경우 한 15에서 한 30%까지도 반등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수혜를 따져볼 때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항공부터 시작해서 뭐 면세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인바운드에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상승이 분명히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화장품 센터라든지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실적 관련돼서 좀 상당히 좀 상승을 좀 많이 한 상황에서 지금 오늘부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세를 좀 줄 수 있는 것들이 뭐 호텔이라든지 뭐 세금 환급, 카지노, 면세점 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확인은 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숫자가 좀 확인되는 어떤 그런 시점부터 봐도 좀 되지 않을까. 주가 자체가 너무 레벨이 좀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저감해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확실하게 좀 이런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지금 미국자가 얼마큼 찍히는지 하는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한 네네.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말 하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허용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관광객이 들어오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서 또 중국이 미중 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관계를 고려해서 관광객들이 일부만 보내고 또 안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뉴스는 나온 건 맞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는 것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윤여민 멘토가 주셨고요. 김동국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어디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제 풀게 된 계기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경직 조치들을 좀 풀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앞으로 조금 아시안 게임 직전까지는 그래도 좀 이런 이런 기조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과연 중국 관광객들이 과거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중국 관련된 경제 지표들을 좀 많이 매스컴에서 접하셨을 텐데 썩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아마 좀 접하고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5%를 일단은 좀 달성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물가 관련된 것들을 보면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나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나와서 일단 좀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결국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중국 시장에 계속해서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계속 중국발 부양책에 관한 이야기들이 시장을 달구고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국민들에 대한 중국 국민들에 대한 여력이 과연 과거 대비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과거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에서는 약간 좀 물음표를 좀 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있고 네. 그리고 20대 실업률을 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20%에 달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는 분명히 좀 강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체 관광객 비중이 코로나 이전에는 한 38%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단체 관광객들 비중을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 20% 조금 안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과거 수준으로 좀 회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단체 관광객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만큼 관련 업종들에 대한 업사이드는 일단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과거보다는 나을까? 이것들을 우리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서 기대치를 조금 조절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좀 한번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은 호텔 같은 경우는 이미 좀 투숙률이 좀 상당히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새로 온다라고 해서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좀 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들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별로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좀 고가 화장품 브랜드들이 상당 부분 철수를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제 과거에 한국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많이 사라진 상태고 중국 내에서 거차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을 좀 애용을 하자 이런 운동들이 좀 자국 나오면서 제품을 더 쓰자 이런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화장품보다는 중국 자체의 화장품들을 사용하는 그 빈도수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과연 뭐 면세점이나 이런 데 매출을 이용해서 올라는 오겠지만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조금 한번 우리는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지노나 항공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하나의 코스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규모는 좀 갖춰질 거고 항공 노선 같은 경우도 워낙 지금 좀 안 좋았던 상황들이었거든요.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중국 노선이 지금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한 16% 정도였고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한 4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여타 해외 노선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에서 80%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여기에서의 어느 정도 회복세들은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만 이 이슈는 중국 노선에 국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장거리 노선보다는 단거리 노선, 그러니까 즉 뭐 LCC 쪽에서 약간의 좀 수혜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호재는 호재인데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주가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제 급등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방향을 돌리고 완연하게 상승하는 기조로 끌어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이슈에 그냥 반짝 반응하고 내일 모레 또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실래요? 윤여민 멘토. 저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좀 봤을 때 약간의 좀 저는 뭐 한 단기적인 부분은 연속성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퀘스천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적을 통해서 그리고 좀 탈중국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 시장을 좀 공략하면서 지금 주가의 흐름이 좀 좋았던 반면 뭐 여행이라든지 뭐 카지노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항공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동떨어진 주가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세 연속성을 좀 제가 볼 때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뭐 탈중국색이 좀 강한 좀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는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도 뭐 화장품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쪽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 같은 경우는 분명히 추세를 돌리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공략해도 늦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아직까지는 저는 뭐 화장품이나 좀 제가 볼 때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현재 좀 시장에서 관심 받는 종목 쪽에 좀 섹터 쪽에 좀 관심 갖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말이고 그중에는 그간 구조적으로 좀 바뀌어 있는 회사들은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시고요. 김동국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이긴 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던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 업종들이 지금 싸냐 비싸냐에 대한 논리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업종들이 밸류에이션 매력 구간들은 충분히 갖고 있는 구간들이긴 하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과연 최바닥에 사서 최고점에 팔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이슈에서 주가가 일단 한번 올라온 상태고 이 이슈가 생각 기대만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채로 조금 더 매력 있는 대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주가가 좀 더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여지들도 분명히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최근에 많이 떨어진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실적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바닥에서 대비 주가는 많이 올라가겠지만 본질 가치 대비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판다, 약간 이런 식의 생각들을 트레이딩 관점들을 가지고 조금 한번 확인을 하고 조금은 늦게 사도 먹을 거는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 이런 관점들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대규모 관광 재개에 따른 국내 증시의 상승 영향 이런 것들을 한번 살폈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미국에서 다시 또 한번 반도체와 또는 AI와 관련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주가 오늘 또 약세란 말이죠.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윤여인 멘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참 최근에 보게 되면 이슈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오늘 좀 이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똑같이 딸려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중국 기업이죠. 특히 이제 바이두나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중국의 좀 약간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엔비디아에 지금 뭐 50억 달러 정도의 지금 엔비디아 반도체 물량을 좀 추가적으로 주문했다는 얘기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좀 제재가 좀 현실화되는 그런 기점 전에 어쨌든 물량을 좀 먼저 사재기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날 좀 이러한 좀 반도체 관련된 제재로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단기적인 제가 볼 때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뭐 경제적인 이슈로 싸우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미국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내년에 대선을 좀 바라본 좀 그러한 정치적인 포석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제가 볼 때는 하락을 오히려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 특히 이제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선에서 다시 한번 좀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가 좀 반등하려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의 어떤 상황을 좀 저가 매수 혹은 뭐 추가 매수 좀 기회로 좀 삼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기회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양새이거든요. 김동국 멘토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하락들은 좀 금리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얽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들이 되죠. 결국 대출을 조금 더 일반 가치주 대비해서 좀 많이 받아놓은 비중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인상 가능성들이 계속 시장에서 비춰진다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 업종들, 그러니까 빅테크라고 분류되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흐름들로 인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한 이제 여타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하락들이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좀 영향력들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늘 밤에 있을 이제 CPI가 좀 중요해지게 될 텐데 그동안 CPI는 계속해서 하락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수치가 지난달엔 3.3% 정도의 이제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3.3% 정도로 시장 예상치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하락 일본되었던 것들이 크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코어 CPI는 지금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지난달과 동일한 4.8%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러한 이슈들,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던 이슈들이 이제 좀 멈추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이 결국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결국 좀 빅테크 쪽에 이제 좀 타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 시장의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뭐 통신, 응식료 이렇게 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들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문제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미국 시장은 결국 이제 순환매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와중에 금리 인상 우려로 빅테크가 잠깐 쉬고 있고 결국 이제 경기 방어전 괜찮아지는 흐름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반도체 비중들이 워낙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들을 그대로 좀 받으면서 살짝 조정세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다시 이야기하면 금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반도체는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0.03%, 0.27포인트 오른 909포인트 상승 전환돼 있습니다. 오늘 아마 상승과 하락부를 왔다 갔다 거릴 가능성도 있고요. 중국 관련주들이 워낙 강하게 오르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뭐 카지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 빨간불을 켜면서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윤여민 멘토가 가져오신 유망주는 VT입니다. 화장품 일시장 안착에 성공했다. 일본 시장이란 얘기예요. 오늘 중국 이슈가 터졌는데 도리어 일본을 보자라는 말씀으로도 들리네요. 자, 그리고 김동국 멘토는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따라서 농심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종목을 뽑아 오셨습니다. 먼저 VT부터 윤여민 멘토에게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VT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화장품 쪽에서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갖고 왔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주력 사업이 이제 화장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장품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일본에서 상당히 안착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마녀 공장과 좀 상당히 좀 유사한 형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일본 쪽에서 보면 브랜드 안착이 좀 되었고요. 연평균 한 30% 정도 이상의 좀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디 화장품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좀 매출액이 상당히 아웃퍼폼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 한 1,200 정도, 영업이익 한 200억 정도가 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작년부터 고성장을 좀 시작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도 좀 실적을 좀 뜯어보게 된다면 1분기 같은 경우 전체 매출의 거의 한 83% 이상이 일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일본에서 뭐 라쿠텐이라든지 뭐 규텐 같은 좀 주요 채널에서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리들샷 라인 같은 경우는 뭐 지난 6일부터 지금 이제 팝스토어를 좀 시작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여러 곳에 지금 런칭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뭐 3분기에 좀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라미네이트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음반 사업도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전체 시총 자체가 뭐 3천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을 다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뭐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주봉상도 여전히 좀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급등하는 화장품주들은 과거에 중국과 관련돼서 매출이 높았던 회사들이 이제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VT 같은 회사가 일본을 공략한 이유가 중국 시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일본을 공략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들어오면 또 이런 회사가 또 중국 쪽으로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화장품 관련주 오늘 소개를 좀 받았습니다. VT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 8,500원 제시받았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동국 멘토는 오늘 농심을 가져오셨습니다. 이것도 뭐 중국 관련주인가요? 이건 굳이 분류를 해보면 좀 미국 관련주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농심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었죠. 올해 6월까지만 하더라도 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내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었는데 6월 8일 이후 주가가 좀 상당히 좀 조정폭들이 나왔었습니다.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 의해서 이제 좀 그동안 올려왔던 제품 가격들을 인하를 했던 것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라 볼 수 있는 밀 그리고 팜유 가격들이 상당히 좀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조정세들을 보였었는데 일단 좀 먼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좀 7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올라왔던 원자재 가격이 밀 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6월 수준으로 좀 돌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팜유 가격들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6월달 이후에 주가 조정이 나왔었던 요인들을 상당 부분 좀 덜어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 인하가 됐던 이야기들을 또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사실 농심이 그동안 가격들을 안 올리고 있다가 처음으로 가격을 인하했던 것이 아니라 2021년에도 한번 올렸었고요. 2022년에도 올렸었거든요. 2021년에 이제 2021년 8월 달에 한 6.8% 정도 가격을 올렸었고 2022년에 추석 이후에 이제 한 10% 올렸었다가 올렸었던 상황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올해 초에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듯한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5% 정도의 인하를 단행을 했던 거였었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올랐던 폭과 이번에 인하폭들을 생각하면 과연 큰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국내에서는 가격을 인하했지만 해외에서는 그렇게 인하를 하지 않았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해외 매출 비중이 농심 같은 경우는 라면 기준으로 5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미국인 거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라면 시장의 점유율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2017년에 미국 시장에서 2위를 기록한 이후 1위 업체와의 점유율 격차도 계속해서 좁혀가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한번 좀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세들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주가의 조정 요인들을 만들었었던 원자재 가격들은 안정화 그리고 가격에 대한 감소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전체 매출 비중에서 50% 미만이다라는 점들을 생각해보면 최근에 나왔던 조정 요인들은 일단은 이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49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0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국 멘토의 농심 소개를 받았습니다. 목표가 49만 원, 손절가 40만 원으로 제시를 받았습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윤여민 멘토 그리고 김동국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